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. 문화코드 94.5. 네, 매주 화요일에는요,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이죠. 문화코드 94.5.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정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지난 주말에 영화 네. 베테랑이요. 네. 드디어 관객 수 1,000만 명을 돌파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사실 류승환 감독님 가지고 팬이거든요. 네. 액션 영화 아주 좋아하고 다찌마리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납니다.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요. 네.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1,000만 관객 돌파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. 네. 사실 액션 하나만 갖고 1,000만 관객 넘기기 사실 실제로 좀 어렵죠. 그렇죠.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이번 이 베테랑이 1,000만을 넘으면서 굉장히 이제 류승환 감독도 이제 1,000만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네. 올 여름에 그 한국 영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암살, 베테랑 이게 두 영화가 다 1,000만 넘기면서 기자들한테 아주 매일 전화를 받습니다. 이 쌍천만 시대 어떻게 읽어야 되나. 네. 쌍화점이 아니라 쌍천만 시대군요.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러네요. 네. 자, 이 영화 줄거리는 간단하더라고요. 네. 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 3세를 네. 정말 무대뽀 형사가 단죄하는 형식. 그렇죠. 근데 유아인 씨가 연기한 이 재벌 3세를 보면서 네.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재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, 응축돼 네. 있다,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. 맞습니다.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장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1,000만 관객 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뭔가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영화 속 재벌 3세 이야기 보면 사실 이게 외국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. 이거 영화 뭐 허구 아니냐 이렇게 네. 볼 거로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 저게 허구가 아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벌써 뭐 재벌과 폭력 사건이고 여러 차례 뉴스에 접한 적이 있잖아요. 예전에 왜 맥감 논란 이런 것도 있었고. 있었죠. 야구방망이로. 네, 맞습니다. 네. 뭐 아들 대신해서 뭐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폭력 행사한 일도 좀 있었고요. 네네, 생각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이런 재벌과 폭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징, 여기에 대한 현실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걸로 보입니다. 네, 자, 이 네. 재벌에 대한 풍자, 또 재벌을 응징하는 스토리, 네. 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많은 관객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까? 요즘 뭐 갑을정서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갑과 을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밑바닥 정서를 보면 사실 뭐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있거든요. 네. 사람 때리고 얼마면 돼? 이렇게 묻는 경우 진짜 많고요. 네. 심지어는 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생명을 내모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실제로 재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. 그 법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법정의를 좀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까지 왔는데 네. 그러다 보니 영화 속에서라도 뭔가 판타지라도 이걸 응징하거나 풍자하고 싶은 거, 풍자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돈이면 다 된다. 이게 네. 우리 안에 있는 좀 문제들인데요. 그렇죠. 이 극 중에서 보니까 이 형사의 아내에게 네. 그 기업 변호사가 와서 명품백에다가 돈다발을 맞아요. 그 주잖아요.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예, 근데 그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나도 너무 흔들리더라 멋있었죠.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. 저도 흔들리겠더라고요.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. 네. 자, 결국에는 이 재벌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네. 많이 달라졌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과거의 재벌이라고 그러면은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신데렐라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그렇습니다. 나오는 건데 재벌과 2세는 이제 유시대의 왕자님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런 걸 겁니다. 신데렐라 백화점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옷을 쫙 입혀주는 이런 장면들 꼭 나오잖아요. 이 리처드 기어의 그 귀여운 여인 아닙니까? 네. 나왔던 건데 심지어 이 시크릿 가든 같은 드라마에서는 아예 남자 주인공 백화점 사장입니다. 맞아요. 뭐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뭐 이러는 거죠. 주군의 태양에서 소지섭 씨도 이 마트 예, 이 맞습니다. 대표죠. 예, 그런데 이런 판타지로 그려지던 재벌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예, 베테랑도 그렇고요. 요즘 이제 드라마도 굉장히 이런 재벌을 많이 그리는데 용팔이라든가 미세스캅 같은 경우도 다 보면은 악역이 재벌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악역으로 존재하는 어떤 자본, 부조리한 시스템, 여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종방은 했지만 이 풍문으로 들었소. 그렇죠. 거기도 이제 로펌 재벌, 그 의뢰 반란 내용이었잖아요. 예, 재벌에 대한 풍자가 주 내용이었죠. 네,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네요.
그렇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염원하는 이야기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현실에 모범이 되는 재벌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. 분명 존재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모두 부정축제한 인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 읽으셨던 네. 그 유일한 박사 같은 거는 네네네.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셨죠. 그 뭐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다 환원했던 분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, 뭐 존경받는 기업인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분인데 이런 재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. 네.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. 똑같이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양극화 이런 골이 깊어지잖아요. 서민들이 재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내 걸 빼앗아서 치부하고 있는 존재들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. 네, 이제 출발선이 달라졌다. 맞습니다.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다. 요즘 이 성공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. 네,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네. 사회 문제 인터뷰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런데 결국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재벌 혹은 뭐 부자들 네. 우리가 뭐 경주 최부잣집 얘기도 종종 하는데 그렇죠.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재벌을 좀 악당시하는 이런 또 이 트렌드는 앞으로 바뀌긴 바뀌겠죠?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게 몇몇 재벌이 바꿔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. 사실은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. 똑같이 노력해서 성공해서 뭔가 자기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그건 뭐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닐 거예요. 근데 네. 지금은 아예 태생적으로 거의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가불에 대한 정서는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영화 속이나 혹은 드라마 속에 약역으로 등장해야 하는 재벌, 실제 네. 뭐 이 총수가 일가 분들 네. 이게 썩 유쾌하지 않을 텐데요. 결국은 열심히 사회공헌을 해서 좀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? 기업 이미지가 하나의 자산인데 그 자산도 가상 가치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정 선생님 아까 저 유승환 감독 영화 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좀 한번 만나서 축하해 주셨어요? 아니요, 저 만나뵌 적 없어요. 멀리서 그냥 보는 팬입니다. 아, 저 친하신 줄 알았는데. 아, 저도 그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부터 네네. 워낙 좋아하는 감독입니다. 네네네. 근데 이제 최근에 모처럼 대작을 만들었는데 네. 지금 이 베테랑이 정말 이번에 뻥 터지기 전에 네. 베를린은 이 생각보다는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.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. 네. 저는. 네. 근데 이제는 뭔가 네. 이 완벽한 정점에 올라간 것 같아요. 아, 요즘은 저 와이프를 잘 만난 것 같아요. 아. 이승환 감독이. 부인의 기획자잖아요. 내조를 받았나요?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나 기획 쪽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런 또 이제 집안에 내막이 있었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한번 정 선생님 통해서 만나볼까 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 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요즘 이 영화뿐만이 아닙니다. 이 네. TV 드라마, 이 브라운관에서 드라마 네. 용팔이라고 하는 이 참 촌스러운 이름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. 예, 용한 돌파리의 준말이죠. 용한 돌팔이를 줄임말, 이 네. 주원 씨가 주인공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김태희 씨도 나오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시청률이 이례적으로 20%를 넘었더라고요. 맞아요. 예, 이게 사실 음. 이 드라마 보면 이 VIP 병동이 나오는데 네. 여기 재벌들은 이 VIP들은 그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위화감 같은 것들을 드라마가 많이 보여주는데 네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시청자들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재벌가를 보는 대중 정서가 상당히 많이 드라마에 깔려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그동안 재벌들이 현대판 왕자님으로 등장했지만 그렇죠. 앞으로도 계속 여러 작품의 소재가 되겠죠? 계속 소재가 될 겁니다. 네. 그리고 모쪼록 재벌에 대한 뭔가 그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문화코드 94.5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.